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교육. 오늘은 효율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유튜브 숏폼 동영상 마케팅 교육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교육을 맡을 강사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3가지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유튜브하고 숏폼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요즘 최신 컨텐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분석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단 시간, 최대 효과 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튜브 숏폼 마케팅의 제작 실무를 같이 실습을 해볼 텐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편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GIF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컷 편집을 할 거고 음악을 넣을 거고 자막을 넣을 거고 장면 전환을 시킬 건데요. 네, 블로라는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컨텐츠를 나눠 놨는데요. 일단 유튜브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채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른 그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광고 단가는 얼마지? 어떤 식으로 협업 요청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제작을 지난 시간에 했던 어제 했었죠. 블러라는 그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유튜브 플랫폼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게 유튜브 플랫폼인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유튜브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뜨겁다 보니까 여기에는 잠재되어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고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블루오션을 새로 캐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뜨고 있는 곳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그 기업들이 유튜브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막 타겟팅을 한 우리 고객들은 이쪽에 얼마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까? 네,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잠깐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자,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들은 하루에 유튜브를 한 몇 시간 정도 보실까요? 보통 1시간 이상 본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채팅창에 뭐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시기가 네, 네, 회장님은 2시간 이상 그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제시카 선생님 1시간 정도 보신다고 하셨고요. 네. 보통 70%, 80% 정도가 네, 일주일에 5시간이면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보신다는 거죠. 요게 통계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통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 이상이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30분 이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인구 이게 2020년도 9월 자료예요. 2020년도 대한민국 인구수를 5천만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네, 여기에서 9월 달에 유튜브 앱을 월간 사용한 인구가 4,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한 80% 이상이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를 딱 내보면 전체 인구의 83% 정도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2020년 12월 자료네요. 2020년 12월 자료인데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채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구독자가 1,000명인 이상인 채널들이 73,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10,000명 이상이 19,000명 정도, 19,000개의 채널 정도고요. 10만 명 이상,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네, 100만 명 이상 정도면 어느 정도 네, 우리가 그 채널의 이름을 얘기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유튜버들의 이름이 요 100만 명 이상에 들어가죠. 한 400명 정도가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총 97,900여 개의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시 이제 이용자, 우리가 유튜브는 이런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기도 하고 또 채널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이기도 해요.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거는 제작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모이는 곳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용자의 입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채널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카톡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카톡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저희가?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하게 되고 유튜브는 어때요?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적인 그 추천 영상을 보느라고 굉장히 오래 들어가 있는 곳이 유튜브 앱입니다. 카카오톡에 비해서 지금 이제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네, 유튜브는 622억 분, 그리고 카카오톡이 265억 분으로 돼 있는데 유튜브가 한 카카오톡에 비해서 2배 이상을 보고 2배 이상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면 여기에는 우리의 광고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숏폼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유튜브인데 유튜브 측에서 이 숏폼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쇼츠라는 채널을 얼마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가로로 16대 9 가로로 집어넣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1분 미만의 영상을 세로로 찍어서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라. 그리고 그 숏폼, 쇼츠의 영상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뜬 그 유튜버들이 많아요. 숏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 주자가
틱톡들 많이 10대, 20대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으로 넘어가지죠. 자동으로 계속 이거 보고 나면은 또 다른 거 계속 보여주니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틱톡 쪽에는 많이 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틱톡은 10대가 주로 즐기는 플랫폼이었고, 근데 뭐 어쨌든 많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점점점 그 재미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저께 혹시 그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서 요즘 이제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 릴스에 보면은 애기들이랑 같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 엄마나 부모님, 아빠의 얼굴이 그 뭐죠? 이상한 그 말같이 이렇게 막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요즘은 너무 발달이 잘 돼 가지고 얼굴의 특징을 딱 잡아서 그 특징대로 해서 뭔가로 변환을 확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틱톡이나 릴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셨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 지금 현실과 그 어떤 가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나이대 아이들한테는 좋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엄마나 아빠의 얼굴이 갑자기 이상한 그 동물로 변하는 거에 대한 그 충격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틱톡이 요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서비스로 어 내고 있는 건데, 쇼츠 같은 경우에는 틱톡과는 약간은 쪼끔 구별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잔잔한 그 60초 미만의 영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극적인 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요게 비율이 이제 연출해서 올리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어 그 콘텐츠가 올라가는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인스타그램 릴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것도 '쇼츠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죠? 따라하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춤 같은 거 뭐 따라하기 이런 것들, 또 노래 따라하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그래서 요것도 모먼트 같은 경우에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는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블로그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인제 글이나 처음에는 글 위주였는데 그다음에 사진 위주로 올라갔고, 거기에 인제 동영상도 넣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모먼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짧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인제 숏폼이라는 거는 15 초에서 짧게는 15 초에서 60초 이내 짧은 영상, 그러니까 기존 영상을 짧게 줄인다거나 아니면 짧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것들인데요. 이게 요즘 인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쉽죠. 쉽게 찍어서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빠르게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기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짧다 보니까, 짧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은 뭔가가 길게 되는 거를 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질린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다. 시청에 부담이 없다. 휴대폰을 이렇게 터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게 큰 사랑을 받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 트렌드를 보면은 요즘 트렌드, 특히나 인제 코로나 때문에 요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요거 집에서 촬영하고 시청이 가능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브이로그, 혹시 이런 거 브이로그는 아시죠? 비디오와 블로그가 합쳐져 있는 게 브이로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을 찍는데 거기에 비디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네, GRWM이라는 거는
뭔지 아실까요? 선생님들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GRWM이 뭔지. GRWM이라는 거는 그로스 리드미라고 해가지고 나와 같이 성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험 공부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 많이 하죠. 같이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도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도 자극받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그냥 쉬고. 그러니까 뭐만 할까요? 책장 넘기는 소리, 뭐 이렇게 필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밖에 안 들리는 그런 영상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채널에 영상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항상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합격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 리드미 해서 GRWM이라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또 많고, SWM은 뭘까요? 요거 비슷한 건데 스터디 리드미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부하자. 우리 같이 공부하자. 라는 거 이제 비슷한 그로스 리드미도 뭐 아까는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같이 해내자는 거죠. 요즘 뭐 4인 이상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그 운동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동영상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홈 피트니스나 홈스쿨링, 워킹 프롬 홈,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금은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만 많이 쉬워졌죠. 영상 촬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얼굴이 노출되는 거, 뭔가를 찍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촬영과 기획이 쉬워졌다. 자연스러운 것들을 더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그 영상을 찍기가 밖에서 찍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 짐벌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을 끼고 이렇게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영상이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이렇게 이제 짐벌이라고 하거든요. 축이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영상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건데 그게 꽤 커요, 크기가. 그래서 그거를 잡고 밖에 나가서 저는 이제 저를 찍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밖에 나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삼각대 갖다 놓고 본인들을 찍고 그리고 연출되게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거 뒤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막 계속 찍어주고 여자는 막 무심하게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트렌드죠. 그리고 브이로그 장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85%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영상 트렌드 중에서 이런 거 크리에이터, 이제 제작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로서 윤리적 지적 전문성을 지닌 컨텐츠를 요구하게 된다. 재미있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콘텐츠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바란다는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뒷광고 아시죠? 실질적으로 내가 제품을 협찬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었는데 내돈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받았다는 거를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거를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금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수입을 얻었는데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뒷광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뒷광고를 한 그 유명 유튜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네, 세무조사를 받고 채널이 삭제되고 막 이런 거를 겪었던 거를 아마 이렇게 잠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작 컨텐츠 이런 거 되게 많죠.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막 그런 거짓말하고 자작극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들은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콘텐츠를 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착한 크리에이터, 착한 유튜버보다는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착한 것은 당연한 거다. 윤리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크리에이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는 부분, 내가 채널을 가지고 있고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이 광고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정말 초기에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확 제품이나 서비스가 확 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너무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엄청난 인플루언서 말고 일반적인 유튜버들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는 것들을 더 뭐랄까요?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이제 고객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7년 코트라에서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여기에서 인플루언서에 관해서 정리한 표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나 구독자 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먼저 나노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정말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된 그 인플루언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 몇백 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그 위에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1000명에서 수천 명인 경우, 이것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10만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가들이 낮고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돈을 많이 해서 그런 이제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하느니 개수를 많이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매크로 인플루언서 하면은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우를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송인이에요. 수백만 명이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PPL 광고나 브랜디드 컨텐츠 의뢰할 때 이런 구독자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가 책정이 되죠. 그래서 구독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정한 거고, 요 정도 되면 얼마의 광고료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이분들이 얼마나 광고료를 보통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볼게요. 제가 어, 네, 이거 보이시죠? 이 사이트가 뭐냐면 광고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광고 단가가 가장 높은 유튜버 탑 3, 탑 30, 그리고 광고 조회수가 가장 높은 탑 50,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광고 영상,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분야별 유튜버 탐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뷰티 패션 분야, 먹방, BJ, 블로그,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채널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카테고리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튜버 자신들이 나는 어디에 관련된 유튜버다라는 것을 정해 놓고 그쪽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그 상태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들 저희 뭐 뷰티 패션 봐야 되겠죠? 뷰티 패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여기에 유튜버가 2048개가 있네요. 한번. 네, 이렇게 하면은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1위부터 쭉 나와요. 순위를 구독자 순으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채널명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구독자 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평균 조회수도 나오고요. CPV, 광고, 예상 광고 단가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으면 단가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은 아시죠? 광고, PPL 광고 하나 하는데 유명 유튜버들은 몇 천만 원이에요. 한 건 찍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유명한 유튜버들을 인플루언서들을 하지는 못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직접 연락한 어, 채널도 있을 거고요. 또 이 MCN사 보통 이제 순위가 높은 유튜버들은 MCN이라는 곳에 회사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추 어느 정도 단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페이지를 옮겨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하나 찍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걸 해서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요게 이제 채널 사실 이 유화라는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채널은 이거라서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 단가를 주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빠른 시간 내에 고품질 영상 제작이 가능하죠. 우리가 찍고 편집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뭐 10시간, 20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편집자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플랫폼에 알맞는 영상 제작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만큼 잘할 수 있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구독자한테 광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단시간 내에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보통 단발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높은 광고료를 내야 되죠. 뭐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계속 뭐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그 광고 영상을 계속 찍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만 찍는다는 그런 이제 어떤 선입견이 박히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뭐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그 인플루언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자부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뭔가를 계속 내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컨텐츠별로 그 사람들도 어떤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계속적으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겠다 하고 이제 정보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찍다가 어느 순간 꼭 내가 이걸로 해서 뭔가를 전환을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하나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딱 찍기 때문에 그 목표를 광고를 찍는데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구매 전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편차가 좀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광고 의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막 빵빵 터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랑 맞는지, 그 사람의 카테고리, 아까 카테고리 분류해 봤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지만 내 카테고리가 전혀 생뚱맞은 거라 그러면은 광고 효과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을 인제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를 미리 선정을 좀 하고 연락을 해 놓으셔야 되세요. 연락을 해 놓고 유튜브 채널의 정보란을 가시면, 들어가 보시면은 비즈니스 메일이 있어요. "내한테 협찬을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려면 이쪽으로 연락을 하세요." 하고 비즈니스 메일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일로 연락을 한다거나, 이제 요즘 유튜버들은 유튜브랑 그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을 많이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 가지고 DM을 보내셔 가지고 협업을 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왜 미리 연락을 좀 해 두셔야 되냐면은, 뭐 그분들이 딱 그 연락을 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아 그렇게 합시다."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연락을 하셔야 되시고, 또 중간에 맞춰 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연락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내 제품, 서비스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시는 그 인플루언서랑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어떤 영상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한번 운영해 보셔야 된다는 거. 편집을 한번 해 보셔야지만 '아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MCN 소속이라면 담당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어 광고 콘텐츠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협상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MCN까지 끼고 있다 그러면은 MCN의 수익률도 생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제 마케팅의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유료 광고 표시 고지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 뒷광고 논란되고, 그리고 그 세금 문제 불거지고 이러면서부터 지침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유료 광고 표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되시고, 아까 우리 인제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들의 비난도 피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의 그 브랜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 높은 인플루언서 동영상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은, 효과 높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의 주 시청자층이 어떤 층인지, 그 시청자층과 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고객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관심사가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팔로워 수가 높고 구독자가 많다 해 가지고 실제로 판매되는 결과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어 그리고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품 서비스, 요게 인제 콘텐츠와 기존의 콘텐츠와 관련이 깊어야지만 광고 노출의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 그리고 고객인 시청자의 반감도 덜하게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감을 사기 시작하면은 진짜 요즘은 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요건 인제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뷰티 인플루언서에게 화장품 광고 맡기고, 운동 인플루언서에게 운동복, 뭐 운동기구 이런 거를 맡겨야지만 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죠. 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는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복잡한 단계로 돼 있죠. 네.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맨 먼저 보면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시작할 목표, 브랜드 제품을 알리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제 브랜드나 제품을 알리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렇게 모두 넣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의 인지도 제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 고려도를 증대시키는 건데요. 컨텐츠의 조회수, 노출수, 조회율, 브랜드 선호도, 검색량, 광고 상기도를 기준으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브랜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인데요. 구매할 때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여러 대상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이 단계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컨텐츠를 통해서 어디로 클릭을 해서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물건에 그러니까 장바구니 나 이거 관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죠. 그것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나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로 충성도 증대로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걸 다는 거죠. 댓글을 다는 거죠. 좋은 댓글, 좋아요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뭐 재방문을 또 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어려운 목표가 이걸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짜여진 채널을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반복적으로 기존 고객들한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샵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계속적으로 맨 마지막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또 창출이 돼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를 얻게 해주는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마케팅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쇼폼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쇼폼 동영상은 사실 편집보다는 촬영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편집하실 때는 뭘 하냐면 조금 더 재미나게 몇 가지만 재미나게 하고 여기다가 빠르게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더하는 그 편집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왜 세로로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게 할까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통 70%, 80% 모바일로 유튜브나 그 동영상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 스마트폰 세로 크기에 딱 맞는 거를 그러니까 그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찍을 때 굳이 카메라로 찍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고 찍을 때 길이는 15초에서 1분 이내 유튜브에 쇼츠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유튜브에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그리고 틱톡 같은 것도 쇼폼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모먼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가로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쇼폼 영상이야. 쇼폼 영상인데 60초 미만으로 아주 짧게 나오는 그런 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죠. 특정한 동작이나 춤이나 요즘 뭐 시그니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누가 뭘 했다 그러면 그걸 따라하기 영상들이 굉장히
그 위에 상위에 노출이 되고 그거를 좀 재밌게 해주면은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시태그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여기 보시면 인기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회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는데 스타태그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보통 사용하는 거는 네이버 검색어에서 연관 검색어들을 많이 보시면 되세요. 연관 검색어, 유튜브에서 연관 검색어 이런 것들 보시고 인스타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썼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샵을 넣고 이제 해시태그를 하나 넣어보면은 인기 해시태그 태그별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막 뜨고 있는 그 해시태그가 있으면 거기를 좀 따라 하시는 것도 같이 편승을 해서 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쇼핑 컨텐츠를 할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찍거나 확실한 뭔가 연출을, 왜냐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몇 가지를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은 필터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이 비슷하게 갑자기 막 팡팡 튀거나 이렇게 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정리는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지금 블로라는 프로그램들은 다 다운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블로라는 지난 시간에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런 물고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블로라는 앱이 들어가지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프로젝트 파일이 몇 개가 생기셨을 거예요. 뭐 하나 이상 생겼을 텐데요. 네, 그거 지금 없는 상태고요. 자, 처음에 들어가서 하실 일은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 앨범에 나와 있는 쭉 사진과 비디오와 GIF 파일이 쭉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터치 하면은 여기 아래쪽 밑으로 뚝뚝뚝뚝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잘못 가져왔다 그러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보이시냐면 X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 X 표시를 누르셔서 없애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터치해서 가져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가져왔으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되세요. 자,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젝트 제목이라는 부분에다가 터치를 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나중에도 잘 찾을 수 있게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자, 지난 시간에는 SNS에 잘 어울리도록 1대1을 체크를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유튜브를 오늘 할 거기 때문에 16대 9를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파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영상 배치는 그냥 끼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인 영상 화면이에요.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 빨간색 바가 보일 건데 요거를 플레이 헤드라고 할 거예요. 플레이 헤드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빨간색 바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편집에서는 자르고 붙이는 거예요. 자르고 붙이기만 잘하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을 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앞이나 뒤가 필요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를 잘라주고 싶으실 때는 네, 자르고 싶은 위치에다가 빨간색 선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영상을 터치를 하셔야 되세요, 항상. 자, 터치를 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부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부터.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플레이 헤드가 있는 그 위치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잘라서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부터 하시고 쭉 뒤로 와서 뒤쪽에 잘라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플레이 헤드 갖다 놓으시고
여기까지 터치를 하시고 완료 하시면은 앞에 잘려지고 뒤에가 잘려집니다. 그리고 앞과 뒤를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만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에다가 여기 빨간색 선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을 위치시키시고 그다음에 영상을 터치를 하신 후에 이번에는 분할, 가위 표시가 있거든요. 분할을 누르셔서 중간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항상 완료까지. 자, 지금 설명은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는 저희가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상이 잘리고 잘려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는데요. 이 사각형에는 뭐냐면 영상이 그냥 뚝뚝 잘라졌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영상이 뒤에 와서 붙으면 이 붙은 곳이 어때요?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그냥 이 영상 나오다가 툭 영상 나오고 툭 영상 나오거든요. 그럴 때 두 개가 이 전환이 되는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려고 전환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딱 하면 아래쪽에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효과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시고 모두 적용하게 하면은 하나만 했지만 뒤에 잘려져 있는 모든 영상들을 다 부드럽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뭘까요? 컷 편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넣어줄 게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글자도 어디서부터 넣어줄지 플레이헤드 위치시키시고 자 아래쪽에 T라는 글자 누르시고 왼쪽에 글자 누르시고요. 그리고 기본 글자 들어갈게요. 기본 글자 터치를 해서 들어갑니다. 자, 기본 글자 들어가면 이렇게 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글자가 나온다는 그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히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글자를 넣고 싶으면 아래쪽에 글자라고 돼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터치를 하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니까 키보드에서 원하는 글자를 탁탁탁탁 넣어주고 네, 완료하셔도 되시고요. 바로 폰트, 글자가 마음에 안 들으면 폰트 들어가셔서 글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글자 쭉 나오면 원하는 글자를 파랗게 만들어 주신 후에 그리고 이 모서리 잡고 크게 작게 그리고 손을 대고 이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글자 넣었으면 음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악 아래쪽에 콩나물 모양 요거 누르시면은 배경음악이라고 왼쪽에 뜰 거예요. 자, 배경음악 누르시고 원하는 음악 스타일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이 자 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보통 뭐 일상이라고 하면 일상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음악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 거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 음악이 좋다. 그러면 체크를 하면 이렇게 파랗게 바뀌어요. 그리고 네,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이 꼭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페이드라는 건데요. 음악이 영상의 길이에 맞게 딱 분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은 되는데 영상 길이와 음악의 길이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악이 더 길다 그러면 음악의 끝부분이 이렇게 탁 잘릴 거거든요. 그러면 음악이 쫙 막 클라이막스를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뚝 잘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페이드를 좀 주시면은 서서히 작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페이드를 주시고 끝부분에 페이드를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잘 잘라줬고 그리고 전환 효과 줬고 글자 넣어줬고 음악 넣어줬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GIF 파일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비디오로 만들 거예요. 비디오 그 다음에 고화질로 하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중간 화질이나 저화질은 화질의 해상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크게 볼 때는
흐리게 보일 수가 있어서 만약에 휴대폰의 저장 공간이 이 정도를 커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고화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30프레임인데 30프레임은 뭐냐면 1초에 30초에 1초에 30장의 사진이 휙휙휙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드러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을 이용을 하고요. 박진감 넘치는 현실적인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영상을 할 때는 30프레임 정도로 해주시면은 무난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출할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공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갤러리에 가가지고 영상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